내년 4월 2일 김천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 결심을 했고 오늘 출마 발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김천 금능초등학교 우리 김천시의 발상지 구읍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졸업을 했고 옛 금능중학교 현 중앙중학교지요. 개명이 되어서 중앙으로 변했습니다. 중앙중학교를 졸업했고 또 금능고등학교 옛날 중앙고등학교입니다. 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대한유도대학 4년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 총학생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뜻한 바 있어 이렇게 출마 발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일단 출마 발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출마의 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기자님들의 질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낙호입니다. 먼저 김천 발전을 위해 지난 6년 동안 의욕적으로 일해오시던 김충섭 시장님께서 안타깝게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떠나시게 되어 시장님께 심심한 유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단 없는 김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김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과 군생활, IMF 이후에 내 고향 김천을 지키며 김천에서는 시장 정무비서로서 박팔용 시장님 정무비서 출신입니다. 지방행정을 그리고 김천시 의회 5, 6, 7대까지는 의원과 부의장, 의장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현재는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 CEO로서 김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김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현재 우리 김천은 지방 소멸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초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소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시가 가진 장점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책들이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시는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김천 출신의 도지사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님, 시의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김천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가 왔을 때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동안 고향 발전을 위해서 지켜오면서 지역 정서와 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저 배낙호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 화합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통 없는 행정은 궁극적으로 집단 민원을 불러오고 갈등과 분열을 자초한다는 것을 오랜 경험과 시민 정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원도심 재개발에 시동을 걸겠습니다. 든든한 지역 경제가 밑바탕이 되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유망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자식과 형제들이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아포 홍천 택지 개발에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4통 8달 교통망을 안고 물류 요청지 김천을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쿠팡 첨단 물류센터, 농수산물 유통타운을 연계 활용해서 지역 농산물 등 전국에서 물류가 모이는 김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과수 명품화, 스마트 농법 지원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포도, 자두 등 다양한 과일이 생산되는 김천 농업의 장점을 살려 품종 개발과 첨단 농법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청, 장년청, 귀농귀촌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돌봄 복지 정책을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인 일자리를 늘려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족 행복의 중심이 되는 여성과 아동의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계층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복지도시 김천을 실현하겠습니다. 기반이 잘 조성된 스포츠도시 장점을 살려 전국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재충전된 스포츠 명품 도시로 탈바꿈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 도로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투명한 시정행정은 물론 시정 결정에 있어 소통하며 공직자에게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잘 준비된 베나코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강한 의지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김천의 다른 미래, 더 나은 김천의 미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전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때 주저하지 않는 추진력 있는 저 베나코가 더 큰 시민, 더 강한 김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소통 있는 시정을 펼쳐보이겠습니다. 저는 김천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반드시 시민 여러분과 시정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김천의 미래를 꼭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혼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지지 세력들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김천시가 또 분단스럽고 소란스러울 것 같아서 저도 혼자 이렇게 아들하고 둘이 왔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많으면 한 5분, 6분 정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다 앞에 하시는 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질문해 주시는 분 받겠습니다. 예, 박원진 기자님. 국민뉴스 박원진입니다. 예. 저도 아마 김천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지역 상임위원장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정책에 출마하신 분들은 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자 할 겁니다. 예. 후보님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국민의힘이 공천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거는 이제 중앙당과 시도당 그리고 여기 지역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천을 대통령이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네. 아마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지금 탄핵 사태 하기 전에 예. 제가 지역위원장을 전화 했을 때 당면이 있더라고요. 답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 후보들한테는 어느 누구도 들은 사람이 없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제가 통화를 했을 때 깊은 사실입니다. 그럼 공천을 하겠네요. 근데 이제 현재 탄핵 사태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에게 중앙선대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까지도 단정을 못하는데 지난주까지 분명히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지금 사태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두 가지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없을 경우도 뭐 소속 출마하실 겁니까? 지금 상임 부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하고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을 하겠다. 당의 상임 부위원장인데 그런 소리는 감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저도 지켜볼 뿐입니다, 지금. 근데 딱 막바지로 예. 다음 달에 공천 무공천 나간다. 예.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가정을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끝까지 완주하려고 나왔지 중앙당이나 뭐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꼭 뭐 누구한테 줬다.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당에는 당명도 있고 당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중하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거는 지금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처한데요. 여기서 당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 제가요. 저기 지금 그 이제 4월 2일 날 있을 김천시장 재선거죠, 재선거에.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나오는 사람은 해도 10명이 넘는데, 예. 10명이 넘는데 전부 다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지금 자신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배 후보도 예, 보니까 대놓고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른 여타의 그 후보들에 비해 가지고 예. 진짜 배나코만의 어떤 장점이 뭐예요? 김천시를 위해 가지고? 예, 저는 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강한 리더십을 일찍 배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제가 2001년도 하반기에 비서로 시장 정부비서로 들어왔을 때 시장님을 일하는 걸 그때부터 박팔룡 시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는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루사라고 있었거든. 태풍 루사 매미가 터졌습니다. 이듬해 매미가 2002년도에 루사, 2003년도에 매미가 왔을 때 우리 김천 지역이 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김천시가 물난리로 초토화되었을 때 그분이 추진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강한 의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독려를 하고 또 공무원들도 잘 따랐고 그때만 해도 정말 민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때는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년도부터 6년도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혁신도시 유치하는 게 있었고요. 그때 정말 우리 아직도 공무원들 이 자리에 뒤에 계신 분도 계신데 그 추진력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배웠고 특히 또 그 뒤에 우리 KTX 역사 김천 유치할 때 30만 서명을 받았습니다. 김천 인구가 30만 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30만을 받았을까요? 2번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인근, 구미, 상주, 성주, 영동, 인근 지역을 다 다니면서 김천에 있는 기관단체 한 250여 개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전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도록 유도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력도 보아왔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전국체전 유치할 때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 애먹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한 10만 좀 이상 되는 시에서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보면은
50만 이하 도시는 할 수가 없도록 그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결국은 해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전국체전을 김천에서 했죠. 그런 추진력을 정말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배우고 옆에서 같이 일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배우보는 이제 다른 후배에 비해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독재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예. 민주적인 강한 리더십. 맞습니다. 그 얘기 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뭐 지금 김천 우리 시민들 SRF 이제 문제를 계속 예. 환경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우리가 보통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공익과 사익이 마찰이 있을 때 예. 공직자는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공익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그게 예. 그런 원칙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신이 엔지하고 뭐 어떤 개별적으로 가까운 그런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예, 그것도 저도 말씀. 앞에 기자들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SRF 반대하시는 분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는 거니? 제가 SRF에 대해서는 당시에 2007년도 8년도인지 건축 허가가 언제 난지는 모르겠는데 인허가 문제는 우리 김천시에서 인허가 문제를 하지 김천시 의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건축 허가가 납득하고 또 이제 후배가 한 사람 제 바로 1년 후입니다. 후배가 저기 호롱에서 57세인가 이제 정년을 마치고 쉬다가 어디 취직을 했다 하면서 찾아와서 이제 밥을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창신 이해닉 하는 명함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보고 하여튼 그 후배가 저 좀 도와주십시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불찰입니다. 그건 제가 진짜 SRF를 알았으면 그런 일을 감히 제가 했겠습니까? 명단을 몇 개 보여주길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명한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장 이장님 같으신데 모강에 계신 분인데 2년 선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이제 제가 앞에 후배가 있으니까 믿고 전화 한 통 했던 게 사실이고 그때 전화 내용은 아마 통장 회장님이신데 아이고 그렇게 앞에 나서서 하면 어떡합니까? 살살 하시지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이제 사드 반대에 앞장을 사드가 아니고 지금 SRF 반대에 지금 앞장을 서고 계시니까 저도 미안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또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고 계신데 그게 전부이고 저는 이제 시민의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반대했어야 되죠. 환경 문제가 최고 우리나라에서도 민감하고 지방자치제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국에 그런 데가 반대하고 뭐 SRF 추진하는데 반대하는데 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때야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친구랑 이제 그렇게 가까이도 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뭐 하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밖에서는 내 선거 운동을 돕는다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그 이후로는 만난 적도 없고 그 친구도 아마 뭐 1년 됐는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또 바뀌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거기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라고 SRF 자체가 지금 뭐 내가 알기로도 타산이 나오기 전에 조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뭐 타산이 맞고 그런 게 아닌 사업 같은데 굳이 여기 김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저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시정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 좀 해도 예. 되겠습니까? 대놓고 예. 당시 의장님께서 예. 김남규 의관 총장님한테 예. 전화를 하셨을 때 예. 제가 듣기로는 예. 저희가 그날 반대 기자회견을 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대 기자회견한 거. 저희가 김천시청에서 SRF에 대해서 저희 예. 시민대책위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그날 전화가 온 게 배나포 의장님하고 여기 앞에 있는 박원진 기자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
대학교 이장님 전화 말씀에 이런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분명히 그 명단을 뭐 그 이상열 본부장한테 종합시설은 필요한 게 맞죠. 네. 지금 우리 네, 김천시에서요. 근데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어디 밖에다가 이게 당시 플라스틱을 태우는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 제가 김남규 통장님한테만 전화를 했으면은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당시 우리 초선 위원들한테도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취지로. 그런 취지로 만난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이것 때문에 김충섭 시장님을 만나서 예. 관련된 대학교 의장님 말고도 대신동에서 관련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김천시 체육회라든지 김천시 국민의힘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그 나중에는 정재승 시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황현수 지금 부의장으로 되어 있죠? 저를 찾아와가지고 70억 줄 테니까 대신동에서 반대 활동 계속 안 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김충섭 시장하고 송원석 국회의원하고 김천시 체육회 항의했지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 드릴게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말은 없지만은 배나코 의장이 전 의장님께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뭐 저도 잘 의회도 존중할 줄 알고 다 합니다. 네,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다. 소각이 최다 여기 기자님 자리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저는 소각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할 때 LH 공사에서 소각장을 거기에도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 있을 때도 그 예산이 넘어와 있었고요. 150억 정도가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 소각시설이 하나 있으니까 정축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사용해서 정설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소각시설이 필요했던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각시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시 소각시설인지 몰랐다라고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고 SRF가 뭔지는 얘기를, 몰랐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예. 모르면서 그 시설이 생길 수 있도록 왜 활동하는 거를 막으셨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아까 웃고 계시는데요. 저도 웃으면서 답변할게요. 나도 그 친구를 알기 전에는 SRF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시의원들도 SRF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없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없었습니다. 2017년도, 18년도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2017년 당시에 예. 속북이 주민들 상대로 세 번의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요. 주민들을 데리고 SRF 발전소 견학까지 갔다 왔는데 알겠습니다. 당시에 김천시청 고문하고 대신동 주민센터 직원도 나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 의장님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인도 가서 하면 시에서 내지 의회에서 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 아니 몇 분 지금 그 답변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SRF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예. 주제고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후보님이 뭐 지난 날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 중요한 것은 시장이 만약에 된다면은 시장 예. 되고 나서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 시장 되고 나서 어떤 SRF에 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생각하고 좀 그 SRF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 갖다 수용해가지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예. 입장입니까? 저도 의정이 끝나고 나서 SRF의 중요성을 진짜로 알았습니다. 아까 몰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모르는 게 핑계라고 얘기하시는데 가까운 동료 시의원들도 옆에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고 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건축 허가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주식회사 대방 방기경 사장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이 된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제가 뭐 지금 SRF 반대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벌써 SRF가 어떤 것인지 알았을 때부터 나도 우리 집 옆에 SRF 저런 게 들어오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지금도 반대하는 심정이고요. 앞으로도 시장이 된다면은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SRF 반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뜻에 아까 소통을 중시한다 했고 소통의 전문가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저는 적과의 동심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SRF는 저도 반대하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지역에 3선이나 하셨고요. 당시 몰랐다는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한테도 제보가 들어오는데 업체에서 상당히 의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만났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예. 그렇게 몰랐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실 게 아니라고요. 사회자 당시 살려고 내려오고 후배- 시의회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후보자도 알아서 여기 시민들 충분할 수 있는 자격 있습니다. 기사에서 조용히 하시라고요. 후보자의 방금 질문을 제가 하고 예예. 예, 뭐 아까 여기 출마 선언문에 보니까 누구보다 김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셨습니다. 예. 네, 김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네, 또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데 예. 이걸 증가를 위한 뭐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예. 주십시오. 대책은 정말 저는 이제 아무나 하는 일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개월 시장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장도 우리 혁신도시 유치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이 혁신도시는 빼도 박도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대못을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행사를 기공식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시죠? 네. 저도 우리 평화동 있잖아, 그죠? 일대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시장 후보인데 또 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재개발 한번 추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상 역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걸맞게 지금 소외되고 지금 빈 점포가 그렇게 많습니다. 시장 평화시장도 마찬가지고 역전 주변에 반드시 그 가게를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포 송천 택지지구는 옛날에 제가 비서 시절에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남희 국장 퇴직하셨는데 도시개발 개장으로 있을 때 추진을 했습니다. 송천 택지를. 거기서 그때는 대단히 아파트 거의 한 7,8천 가구 정도 이제 택지 개발해서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거기는 상주나 구미나 성주나 뭐 김천 사람도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새로 집 사는 사람들, 신혼부부들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인구도 늘고 지방세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게요. 그래서 그걸 그때 추진했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을 못하고 지금 이제 조합이 형성됐다는 얘기를 이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진짜 못을 받고 싶습니다. 추진해야지 진짜 끝장을 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14개월 만에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일단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나면은 다음 시장 누가 되더라도 반드시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평화시장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예, 김천신문 김유서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본인의 좀 특이한 소통 방식이 있는 것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옛날부터 뭐 기술자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금 1,4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길이 열립니다. 이분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은 김천 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가 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진짜 밖으로 용역 줘야 될 거 공모 사업도 우리 공무원들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좀 의뢰하고 모아서 집단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하고 싶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진짜 파악을 해서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하겠지만은 시장이 시켜서 잘못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의 지적을 받게 됩니다. 감사의 지적을 받게 되면은 승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시킨 일은 시장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받은 사람한테는 공무원한테는
표창이라도 주어서 인사에 금평에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1,400여 명의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김천의 큰 틀 한번 만들어서 다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뭐 이렇게 도움을 할까 하는 거. 예, 시민들하고 관계도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뭐 대신동에서만 출마한 사람이 아닙니다. 첫 선거는 무소속으로 출발을 해갖고 대신동, 자산동, 지자동까지 이제 한번 선거를 했던 경험도 있고 비서실에 있으면서 많은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김천시에 살아있는 모든 분들은 거의 알 수 있을 정도로 기관 단체장님들은 거의 압니다. 그분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욕구가 뭔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찾아와서 시장실에 와서 민원 해결을 뭐 요구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시청에 들어오면 일을 못 하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는 반드시 내 두 발로 뛰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대경제를 김호선 기자입니다. 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김천의 다른 미래, 더 나은 김천의 미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베나코만의 어떤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 네. 하여튼 저는 진짜 뭐 아까 적과의 동침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불의와 타협도 할 줄 압니다. 아예 강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밀고 갈 때는 하염없이 갑니다.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볼도저처럼 해갖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럼 SRF 전정 대표하고도 예? 커뮤니케이션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그건 문제 못 풀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는 그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시장 출마 때문에 바빠서 안 만든다 이런 건 피할 이유도 없고 언제든지 만날 자신 있고 만나서 소통하겠습니다. 예, 다른 예. 지켜줄 이은택입니다. 예. 듣기에 따라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했었는데 현지에 계실 때 예. 어떤 뭐 여성하고 어떤 부적절한 관계라든가 그런 의혹에서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한간에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남자로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깝깝합니다. 지난번 2018년도에 선거 출마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드와 관계돼서 제가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도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기사 나온 것도 봤는데 보도자료도 제가 그때 다 드렸었는데 또 기사 어떤 부분에 봐서는 뭐 다음 선거 말고 그 다음 선거도 안 나온 것처럼 기사가 쓰여 있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여러 분 계시네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다 찍혀 있더라고. 그때 기자회견 할 때 민성 기자님도 계셨고 박연주 기자님 뭐 많이 계셨는데 그때 다음 시장 출마 안 한다고 그랬지 영원히 이 선거판을 떠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자 문제 진짜 뜨거운 감자네요. 하여튼 저도 그 당시에 자식도 있는데 저는 집사람하고 사별한 지가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억울한데 하여튼 저는 한 여자만 사랑했을 뿐입니다. 다음 여자는 제가 저보다 일찍 죽을까 싶어서 다시는 안 만나기로 작심하고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7년도 얘기입니까? 아니면 18년도 그 정도 맞죠? 예, 출마할 당시에 그런 유언비어가 돌아서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걱정된다고. 김천시내 모든 여성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도 애들 정년기인데 결혼 정년기인데 두 딸 아이 남자 아이 지금 하나 있네요. 결혼도 안 시키고 있었는데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애들 시집장가 보내겠습니까? 사돈들 알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발을 한번 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없었고요. 있었다면 당연히 제가 시인하고 모든 선거 이런 데 나올 자격이 안 되잖아요. 여자 문제가 있으면 지금 그 문제인데 거기 나오겠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당시에 고발을 해서 그분이 아마
확인이 돼서 벌금 3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상처는 지금까지도 그 휴정이 따라옵니다. 여자 문제는 해결됐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지금 답답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없었습니다. 그분은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지만은 제가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아니 저하고 썸씽 있었다든지 뭐 연애를 했던 분들이 한 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판에 뭐. 난 배나코하고 사귀었었다 사귀었다 하든지 뭐 나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갈게요. 그냥 얘기 되겠습니까? 혹시 또 기자님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최은정이 하여튼 미안하다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했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 질의문 제가 기자분들한테도 물어달라고 해서 여기 목사님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당시 2017년 출마 당시 예. 출마를 포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갖고 왔습니다. 네?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신 게 아니라 내가 보도 자료를 그때 내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다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도 여기 다 있네요. 여러 개 제가 찾아왔거든요. 이 타이틀이고 다 경북이 배나코 김천시 의장 내년 김천시장 선거 불출마 선언 이렇게 전부 다 알고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렇게 낸 게 맞습니다. 이거 다 제가 찾아서 여기 기자님들이 어떤 분이 앉았던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뭐 다 기자분들이 앉아신 분들이 다 있네요. 자료 찾아갖고 왔습니다. 제가. 예, 그때 기자회견 출마 포기 기자회견 입장을 보면 사드 배치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장 선언 불출마하셨고 김천 시민과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재인 사드 배치를 선출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막아내지 못한 것에 예. 대한 늘 죄송함과 예. 부담감을 느껴왔고 양심상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그다음- 책임을 지신 거죠. 예. 저희가 봤을 때는 2017년 7월 달이면 2017년 1월, 2월, 5월 이렇게 해서 김천시에 SRF 관련 허가가 막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랐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지역에 이런 큰 현안이고 주민 설명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의장님한테 당시 지역구 3선의 의원이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이런 상황에 사선 네. 의원이 저보다 선수가 많은 사선 의원이 저하고 같이 그 동네 네. 살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 당시 이게 허가가 최종 안 났다고 저한테 알려주신 게 황병환 의원님입니다. 의원님은 뭐 하셨습니까? 의원님은 뭐 하셔가지고 2019년인데 그거 사실 몰라가지고 저희 대표에서 활동하고 계신 시의원들한테도 만나가지고 이거 허가가 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저희 몰랐으니까 조용히 아니요, 하라고. 몰랐다고 내가 선배 보고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분명히 자, 알겠습니다. 소각시설인 거 알고 계셨습니다. 소각시설은 필요하다고 네. 김천시에 이미 혁신도시에 한개 더 SRF 준 시설이 소각시설인 그런 거 용도인 줄 알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창시 아니, 그 당시- 죄송한데 아니요, 요거는 아니요. 아까 똑같은 네, 말씀 좀 무슨 얘기인데 자꾸 거짓말 하시니까 얘기하신 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안 제가 하세요. 거짓말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피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같은 얘기가 드렸습니다. 반복이 되셔서 기자회견 네. 나가시고 같은 죄송합니다. 얘기로 자꾸 예, 다른 분 지금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자수할 게 있습니다. 어차피 뭐 터져가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나중에 공보지에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미안하다 하는 말씀드리고 출마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묻고 갈 수는 없어서 저는 2002년도 음주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음주 사고가 아니고 벌금인데 그 당시 이제 월드컵 한참 경기가 2002년 열릴 때 월드컵 경기에 흠뻑 빠져서 지금도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축구 열풍에 빠져갖고 술 한잔하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로 한번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전과가 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8.15 김대중 정부였었는데 8.15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 받은데도 벌금은 내야 되고 운전 면허는 다시 가서 안 따도 되는 그런 거 같더라고, 사면이요. 그런 일이 하나 있고, 아까 여기 이제 보도자료에 보면은 IMF 때 내려왔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이제 사실은 뭐 IMF 때, IMF 전에 저는 제조업을 했습니다. 김천 내려오기 전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직보다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조업 하나는 이제 금속 인쇄 공장이라고 마포에 있었습니다. 한국금속. 가든 호텔 뒤에 있었고, 한 개는 부평에 볼트 너트 공장을 했습니다. 두 개를 운영했었는데, 그 당시 이 진영철공이라고, 옛날 진영이라고 여기 김천에 있었거든요. 거기도 뭐 볼트 너트 이런 거는 납품을 했던 적이 있고, 저는 주 거래가 린나이 코리아, 가스레인지 보면은 이제 부품에 들어가는 피스 종류하고, 앞에 보면 불을 이렇게 금속 인쇄에다가 불꽃 같은 거 표시하는 이런 게 이제 금속 인쇄, 실크 인쇄, 옵셋 인쇄라고 그러는데, 그런 제조업을 두 가지 했는데, 하여튼 IMF 때 나는 IMF 끝나고 바로 김천으로 낙향을 했었는데, 오니까 김천은 IMF가 아니에요. 정말 뭐 다 옛날처럼 그대로 살고 계시더라고. 근데 서울에는 진짜 건모기부터 시작해갖고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하여튼 그때 저는 회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한 회사를 정리하면은 직원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정리한다 하는 거를.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자기 것을 먼저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다가 누락된 게 있어갖고, 벌금이 여기 다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이거 소명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3번 선거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회사 한 개 접고 나면 전과가 한 개 따라와요. 횡령하는 게 한 개, 이제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횡령하는 게 한 개 170만 원 벌금이 한 개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는 이제 안전사고가 한 개 났던 적이 있습니다. 프레스에서 손가락이 잘려 절단이 되는 안전사고가 나면은 산재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재 처리를 하면 노동부에 바로 신고가 돼요. 신고가 되면은 노동부에서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공장에 바로 옵니다. 오는 줄도 몰랐어요. 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고 근무를 하는 걸 이제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착용 안 하고 일을 합니다. 뭐 슬리퍼 신고 할 때도 있고, 뭐 빵모자 쓰고 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에 걸려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또 벌금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갖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한 개 회사 접을 때마다 한 개씩 그 벌금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IMF 전과라고 해갖고, 내가 공천 받으러 갈 때 이 전과를 가지고 가거든요. 심사위원장한테. 가지고 가면은 IMF 때 한두 개 회사가 많은 게 아니고, 그때 제조업이 수십만 개가 망했다고 합니다. 할 때 이런 전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저한테 도로 위로해주는 그 이제 심사위원장도 보았습니다. 같이 공천 이제 면접 시험 볼 때 가면, 도당에 가면 내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받거든요. 같이 앉아서 면담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도 제가 공천 받으러 갈 때마다 이 소명을 하고 그때도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는 어차피 뭐 매를 맞아도 다 맞고 가고 시원하게 털고 가고 싶습니다. 예. 혹시 기자님들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김천시 공무노동조합 예. 위원입니다. 예. 연합포 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님께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장 예비 후보자로서 김천시 시정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시장으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과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시장이 되셨을 때 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대할 때 이를 수용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같이. 예, 시장 예비 후보자로서 시정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는 시장으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과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시장이 되셨을 때 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대할 때 이를 수용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반대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답변 드려도 되죠? 예. 과제는 김천시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제일 잘 알거든요. 지금 우리 1,400여 명 되는 공직자들이 이런 말 해서는 노동조합 대표신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